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놓쳤어. 그날 진료실에 찾아오신 76세 박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어떤 말을 들으셨냐고 여쭤보니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군요. 원장님, 나이 들면 다 그렇다잖아요.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진료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데도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나이 탓이라는 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결국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특히 의료 현장에서도 종종 이런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냥 나이 드셔서 그래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말이죠. 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질병은 치료 가능한 이상 신호죠. 이 둘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때로는 헷갈려하는 노화와 질병의 경계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증상이 실제로는 심각한 질병이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화와 질병의 경계를 제대로 알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노인의학회에서 정립한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명확한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질병의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인생 후반의 품격이 달라질 테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신체적 변화를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인 손떨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떨림, 노화일까요? 질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원장님, 나이 들면 손 떨리는 거 당연하죠.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모든 손떨림이 그저 노화 때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떨림의 타이밍이에요. 노화로 인한 손떨림은 대개 손을 사용할 때, 즉 무언가를 집어들거나 특정 자세를 유지할 때 가끔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생리적 떨림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미세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하지만 질병의 신호는 다릅니다. 특히 파킨슨병 같은 경우 손이 가만히 있는 정지 상태에서도 떨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떨림은 점점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박 할아버지처럼 진료실에 앉아 계실 때도 손이 떨린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점은 떨림의 양상입니다. 노화로 인한 떨림은 주로 빠른 주파수로 나타나고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심해지죠. 반면 파킨슨병 같은 질환에서는 느린 주파수의 떨림이 나타나며 안정 시에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종종 한쪽만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65세 김 여사님은 손떨림이 시작돼 3년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셨다가 결국 파킨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3년이나 늦어진 거죠. 이런 떨림은 파킨슨병 외에도 본태성 진전, 약물 부작용, 갑상선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원인들 중 상당수는 적절한 그리고 빠른 치료로 호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 또는 가족의 손이 떨린다면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떨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중 감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체중 감소, 이 또한 노화와 질병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원장님, 요즘 밥맛이 없어서 그런지 살이 좀 빠졌어요.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하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노화 과정에서는 미각 감각이 둔화되고 식욕이 감소하며 소화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속도와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체중 감소는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반면 질병의 신호는 다르죠. 특히 6개월 내에 5kg 이상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세 이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개월 만에 7kg 빠져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췌장암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죠.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우울증, 소화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욕은 여전한데 체중만 감소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대병원의 노인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개월간 체중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그중 약 30%가 심각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인 모를 체중 감소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뜻이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은 신호입니다. 특히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감소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입니다. 피로감, 발열, 식은땀, 복통 등이 동반된다면 더더욱 의료진의 진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우리 몸의 SOS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기억력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소하지만 치매와 같은 질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함께 살펴볼까요? 기억력 저하,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원장님, 나이 들면 까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방금 본 사람의 이름이 잠시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기억이 나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기억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나 질병의 신호는 다릅니다. 알츠하이머나 다른 형태의 치매는 단순히 가끔 깜빡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거나 최근에 했던 중요한 대화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름이 가끔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는데 점차 은행 비밀번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집에 가는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되었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 깜빡하는 것과 전체를 잊는 것은 다릅니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반면 치매와 같은 질병은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와 함께 판단력 저하, 성격 변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잘하던 일상적인 일들 요리, 금전 관리, 약 복용 등을 갑자기 어려워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기억력 저하는 치매 외에도 우울증, 갑상선 질환, 비타민 B12 결핍,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경우가 적절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걸음걸이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걷는 모습 변화, 이것도 단순한 노화인지 질병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음걸이의 변화, 이 또한 노화와 질병을 구분해야 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해요.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폭이 약간 좁아지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걷게 되는 것도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죠. 하지만 질병의 신호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발을 끌거나 자주 헛디디는 경우, 한쪽으로 기우뚱하게 걷는 경우, 갑자기 걸음걸이가 현저히 변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72세 정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를 자꾸 끌며 걸으셨는데 가족들은 나이 들어 힘이 빠지신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뇌의 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한 미세 뇌졸중이 원인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죠. 걸음걸이 변화는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질환, 말초신경병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복용하시는 전립선 치료제나 일부 고혈압,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갑자기 변한 어르신의 약 40%가 치료 가능한 의학적 원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걸음걸이의 변화는 중요한 신호라는 뜻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천천히 걷는 것은 노화일 수 있지만 걸음걸이 패턴 자체가 변했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걸음걸이 변화와 함께 어지러움, 균형 감각 상실,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인의학회 지침에 따르면 걸음걸이 변화를 평가할 때는 속도뿐만 아니라 보폭의 균일성, 양쪽, 다리의 대칭성, 팔의 자연스러운 흔들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가족들도 어르신의 걸음걸이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배뇨 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빈뇨,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인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뇨 장애,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사시는 문제죠. 원장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방광 용량이 감소하고 방광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서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소변 빈도가 약간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질병의 신호는 다릅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동반되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뇨감이 심하거나 소변을 보기 시작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진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74세 박 씨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1년 넘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빈뇨와 배뇨통을 참아오셨는데 결국 검사를 해보니 방광암 초기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로 완치되셨지만 만약 더 오래 방치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배뇨 장애는 전립선 비대증, 방광염, 요로감염, 당뇨병성, 신경병증, 방광암 등 다양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면서도 적절한 치료로 증상이 크게 호전될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6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은 노화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이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혈뇨, 통증, 발열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노인의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배뇨 장애를 평가할 때는 빈도뿐만 아니라 증상의 시작 시점, 동반 증상,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진단과 치료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와 질병의 경계에 대해 5가지 중요한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손떨림은 사용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건 노화지만 가만히 있어도 떨리거나 한쪽만 두드러지게 떨린다면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체중 감소는 서서히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6개월 내 5kg 이상 급감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소라면 질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는 이름이나 단어를 잠시 잊는 건 노화이지만 길을 잃거나 중요한 일을 완전히 잊는다면 치매 등의 질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넷째, 걸음걸이 변화는 단순히 속도가 느려지는 건 노화지만 발을 끌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걸음 패턴이 변했다면 뇌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배뇨 장애는 빈도가 약간 증가하는 건 노화지만 통증, 심한 잔뇨감, 혈뇨 등이 동반된다면 비뇨기계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라는 말 한마디에 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웠죠. 조금만 일찍 병원을 찾았더라면 훨씬 쉽게 그리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었을 문제들이 악화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노화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질병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 후반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나이 탓이라는 편리한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몸의 변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몸의 변화가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변화, 지속적인 불편함,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현대의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증상들도 의사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라고 조언하고 있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와 적극적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내일 다룰 주제인 관절 통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절 통증 역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원인이 많은 영역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렇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치료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경계 마이너스 손떨림, 체중 감소, 기억력 저하, 걸음걸이 변화, 배뇨 장애.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질병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을 찾아주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진작 왔을 걸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병원을 찾는 분들의 후에 섞인 한마디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한 노화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시작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변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느끼는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신호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그런 지혜를 드리는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은 관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말이 단순한 노화는 아닐 수 있어요. 진짜 위험한 관절 통증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허 원장의 건강 노트,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